반갑습니다. 오늘은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300제 수리능력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리능력은 전체 100문제로 되어 있으나 제가 몇 문항을 이제 뽑아서 푸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첫 번째 문제로서 A 잡지 회사 광고 게재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계산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면당 추가료와 게재 잡지 수당 자료 편집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계산식을 한번 보니까요. A 잡지사 광고 게재 수수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게재료하고 자료 편집 비용을 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게재료에 해당되는 부분이 계산이 되어 있죠. 밑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료에 해당되는 부분과 나와 있지 않아요. 위에 있는 식에서도 나와 있지 않고요. 모르니까 얘를 A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면당 추가료에 해당되는 부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각각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것을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편집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는 두 번째 것은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자료당 편집비에다가 게재 잡지 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료당 편집비에 해당되는 부분도 어디에도 이 표에 나와 있지 않죠. 얘를 면당 추가료에 해당되는 부분을 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얘를 B로, 자료 편집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C로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주석을 또 보니까 A 잡지사 광고 게재 수수료의 경우에는요. 개인은 60%를 감면을 한대요. 개인은 60%가 감면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 가격은 감면 후 수수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0%만 받은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원래의 가격을 만약에 X라고 놓은다면 X 곱하기 0.4에 해당되는 부분이 41,400원이 되었고 그래서 X의 값을 구해주면요. 10을 곱해줘서 공 하나 붙이고 4로 나눠주니까 4, 1은 4, 4, 32에다가 4, 5, 20 해서 공 두 개 붙은 이런 형태가 되겠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감면 전 수수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감면하기 전에. 요 가격, 여기에는 이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된 그 가격인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50%가 감면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딱 2배 해주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원래 가격은 67,000원이었다. 감면되기 전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 식에 의해서 위에 있는 각각의 사례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면당 추가료하고 자료당 편집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47,000원에 해당되는 이 대기업은 감면 안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 가격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겠죠? 광고 게재 수수료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게재료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요. 게재료에서 기본료는 몰라요. A라고 하자라고 했었죠? A 더하기. 그리고 면당 추가로 해당되는 부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B. 그리고 전체 면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10B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게재 잡지 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선 2라고 되어 있고 자료당 편집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C라고 하자 했기 때문에 자료 편집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2C가 될 거예요. 이것을 더해준 값이 얼마가 되더라? 47,000원이 되겠더라 라는 거죠. 되시겠죠? 그럼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각각의 식들을 한번 여기는 사례 B에서도 한번 찾아보면은요. 얼마가 됩니까? A 더하기 지금 20장이 있으니까 20B 그 다음에 여기서 2장이니까 2C 두 종이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얘도 계산식이 A 플러스 그리고 40B에다가 플러스 C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면 되는 거겠네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식을 연립해서 각각 A, B, C의 값을 구해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사실 A는 구해낼 필요가 없었죠. B하고 C만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연립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미지수도 3개일 뿐만 아니라 식도 3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번거로워요. 그리고 시간도 꽤 걸릴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자료 해석에서 흔히 쓰이는 차이값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면 좀 더 간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이값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보시면은요. 사례 A하고 사례 B에서 게재 잡지 종수가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감면 수수료의 차이다라는 것은 이 가격의 차이다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 생겼다? 여기는 전체 면수에 해당되는 부분의 차이에서 생겼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10장 차이가 나요. 얘가 10장이 더 많더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면당 추가료에 해당되는 부분이 B이기 때문에
전체 면수에다가 곱해서 그 가격을 얻어낸다고 했었죠. 따라서 10B만큼의 가격이 살에 비해서는 더 들어갔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그 더 들어간 가격은요. 67,000원에서 47,000원을 뺀 가격 아닙니까? 그쵸? 2만 원이 더 들어간 거죠. 이게 2만 원이 되겠더라라는 것. 그래서 B의 값이 간단하게 나오네요. B의 값은 얼마가 되겠더라? 2,000원이 되겠더라라고 바로 나와주는 거죠. 그죠? 차이값으로 보니까 더 쉽네요. 또 사례 C하고 사례 B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계제 잡지에서 자료당 편집비에 해당되는 부분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이제 지우도록 하고요. 보시면 사례 A하고 사례 B하고 사례 C에서의 차이는요. 일단은 전체 면수에서 얘가 20장이 더 많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계제 잡지 수에서는요. 사례 B가 한 권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에서의 차이를 보니까 차이난 그 가격을 보니까요. 103,500원에서 67,000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겠죠. 한번 빼줘 봅시다. 103,500원에서요. 여기에는 67,000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됐습니까? 네, 500원이고요. 여기가 6이고요. 네, 36,500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됐네요. 가격의 차이가 얘가 더 36,500원이 더 많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전체 면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면당 추가료랑 곱해야 된다고 했는데 면당 추가료가 2,000원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사례 C가 4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쵸? 근데 사례 B는요. 계제 잡지 수에서 한 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자료당 편집비가 C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C1이라고. 그러니까 C1만큼 사례 B가 더 많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사례 C의 경우에는 N은 4만 원이 더 많았고 사례 B에서는 C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이들의 차이가 결국에는 36,500원이 되겠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보시면 여기에 있는 36,500원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다. 여기에는 이 4만 원에서 뭘 빼면 된다? C의 가격을 빼주면 되겠더라라는 것으로 나왔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C가 3,500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와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면당 추가료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계제 잡지 수당 자료 편집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 이것도 각각 이렇게 구해낼 수 있었더라. 차이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 있었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문항의 답은요. 우리가 보니까 2,000원과 3,500원에 해당되는 5번이 답이 되겠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겠네요. 그죠? 다음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문제는요. 스마트폰 설계 회사의 성과 지급 방법을 보고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과 지급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두 번째는 성과 평가는 안정성, 효율성, 독창성의 종합 점수를 평가를 해주는데 안정성과 효율성에서는 각각 0.4의 가중치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독창성에서는요. 0.2의 가중치를 부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요 점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과 평가 점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각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과 평가 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랬을 때 분기별 성과급 지급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다음 표를 보시면은요. 여기서 안정성, 효율성, 독창성에 해당되는 부분에 지금 각각의 점수들이 나와 있네요. 그죠? 이 점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앞에 있는 표로 가서 얘가 S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를 보자라는 부분인 거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 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정성에 해당되는 부분과 효율성에 해당되는 부분은 각각 가중치를 0.4를 둔다고 했습니다. 0.4. 그죠? 얘도 0.4를 둔다고 했고요. 마지막에 독창성에 해당되는 부분은 0.2를 둔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1분기에서는 그 점수가 어떻게 총점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니까 어때요? 얘네 둘 곱하고 얘네 둘 곱하고 얘네 둘 곱해야 되는 거겠죠. 그쵸? 근데 안정성과 효율성은 둘 다 0.4의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얘네를 합해서 0.4를 곱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쵸? 곱해서 짝 다 더해줘야지 총점이 되는 건데 우리는 얘네들을 더해주면 17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17에다가 곱하기 0.4 하고 8에다가 0.2 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겠더라라는 거죠.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1분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우리가 성과 평가 점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얘는 계산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4, 7에 28에다가요. 4, 1은 4니까 6.8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것이고 얘는 2, 8에 16이네요. 그쵸? 1.6이 되겠더라라는 것. 그래서 8.4라는 점수를 얻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8.4예요. 1분기에서는 장성민 씨는 이제 8.4라는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몇 등급, 어떤 성과 등급을 얻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S등급을 얻으려면요 9.5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리고 A등급은 8.5 이상. 따라서 A등급, S등급 모두 다 해당되지 않죠. 그 밑에 보니까요 B등급은 7.5점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요 B등급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되시겠죠? 그리고 2분기도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는 19.5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19.5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곱하기 0.4를 해줘야 되겠고 또한 9에다가 곱하기 0.2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쵸? 이거 계산을 해주면은요 얘네가 각각 얘는 좀 높은 점수가 나오겠죠? 4, 5, 20에다가 4, 9, 36이니까 38에다가 여기 점 찍어주고요. 여기는 점은 이 앞에다 찍어줘야 되는 거겠네요. 그쵸? 4, 9, 36에다가 그리고 4, 1은 4에다가 하니까 네, 7.8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더하기 2, 9, 18이니까 1.8에 해당되는 부분을 더해주면 되는 거겠네요. 되시겠죠? 그래서 9.6에 해당되는 결과를 얻었죠. 그쵸? 9.6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S등급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S등급에 해당되는 부분. 네, 이제 3분기에 해당되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16.5에 해당되는 수치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거기다가 여기는 7점이기 때문에 16.5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줍니까? 0.4 그리고 7 곱하기 0.2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와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니까 4, 5, 20 얘네들은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게끔 문제를 내준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4, 5, 20이 되겠고요. 그리고 4, 6에 24에다가 26이 되겠고요. 그리고 4, 1은 4 해서 6.6에 해당되는 점수가 나오네요. 그리고 더하기 2, 7에 14니까 1.4 더해주니까요. 얼마가 나옵니까? 얘는 8점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8점이 나오고 있으니 이 8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B등급이 되겠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B등급이 되겠더라라는 거. 여기는 4분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18.5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고요. 얘는 8.5니까 여기다가 각각 곱하기 0.4고요. 얘는 0.2에 해당되는 부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겠네요. 근데 일단 보시면은 얘가 지금 2분기에 비해서 19.5에서 18.5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1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0.4점이 떨어지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0.4점이 떨어지겠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 보시니까 0.5가 떨어졌어요. 그쵸? 0.5에 해당되는 부분이 0.2랑 곱해주면 결국에는 0.1에 해당되는 부분이 떨어지겠다. 얘가 8.5라는 게 9점에 비해서 0.5가 떨어졌으니까요. 0.5 곱하기 0.2에 해당되는 부분 계산하면은 0.1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전체적으로 0.1도 지금 떨어진 거예요. 0.5가 떨어졌네요. 전체적으로.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점수에 비해서 0.5가 떨어졌으니까 9.1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겠죠. 따라서 9.1점에 해당되는 부분이면요. A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네요. 그쵸? 얘가 A등급이 되겠더라라는 거. 되시겠죠? 해서 각각의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 등급을 가지고 1년 동안의 성과급의 총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1분기에서는요. 이걸 좀 한번 지워보도록 하죠. 네. 1분기에서는 지금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B등급의 경우에는요. 얼마를 주냐면 50만 원을 준답니다. 이 50만 원은요. 원래는 100만 원을 주는 건데 S등급을 받았을 때는 100만 원을 주는 건데 지금 50만 원이 차감되었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2분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요. S등급을 받았습니다. S등급은요. 100만 원을 줘요. 100만 원을 주는데 우리가 더 플러스 해야 되는 거가 있죠. S등급을 받았을 때는 그 전에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 50%만큼을 더 가산해서 지급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 전에 차감되었던 금액은요.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50%가 차감돼요. 50만 원이 차감되어 있다고 옆에 괄호로 채워져 있죠. 괄호로 나와 있죠. 따라서 그 50만 원에 대해서 50%인 25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더 줘야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3분기에서는요. 또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50만 원을 받아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4분기에서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A등급을 받았어요. A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80만 원을 지금 가져간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그 전분기에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 30%만큼 가산해서 지급해라 라고 옆에 비고로 쓰여져 있죠. 따라서 50만 원에 대한 30%면요 15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3, 5, 15, 15를 더해줘야 되겠더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주면 그 가격이 나오는 거겠죠. 여러분 한번 더해볼까요? 이것과 이게 100이 되겠고요. 그래서 225만 원에다가 더해주니까 이게 95만 원을 더해줘야 되는 거겠죠? 넘어가고 32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320만 원. 네, 4번이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 여러분이 3번 문제에 그 다음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이 문제하고 연결된 문제고 여러분이 또 추가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A 화물의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거리가 A기업 같은 경우에는 300km, B기업은 800km, 그리고 운송량은 A기업은 30톤, B기업은 40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국제 운송 시 각 수단별 요금 체계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대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기업과 B기업의 최소 운송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운송 수단을 각각 고른 것은 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물선, 화물철도, 화물수송기에 대해서 기본 운임과 10톤, 그리고 1km당 부대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1톤, 1km당 부대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지금 각각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을 다 합쳐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일단은 화물선의 경우 A 기업에서 운반했을 때 어떤 비용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A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거리가 300km여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에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00km에다가 또 얼마에 30톤에 운송할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거리가 30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운반하려고 했을 때에는 기본 운임에 해당되는 부분은 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10톤 그리고 1km당 부대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2,000원씩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10톤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배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세배를 해주면 될 것이고 10톤당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km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00km예요. 얘네들을 곱해줘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여기다는 얼마를 곱해줍니까? 900을 곱해줘야 되는 거겠네요. 900. 그죠? 여기다가는. 그리고 여기다가는 얼마를 곱해줘야 됩니까? 얘는 1톤하고 1km당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000을 곱해줘야 되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겠네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가장 싼 운방 수단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것도 역시 차이값으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부분은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3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기본 운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이 지금 5개가 붙고 있죠. 그리고 9, 28이니까 180만 원이 들어가겠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180만 원, 밑에 있는 것도 18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요. 여기에는 화물선, 화물철도, 화물수송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곱해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공이 얼마만큼 없어져도 되겠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900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9,000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도 900을 곱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도 9,0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뒤에 공만 몇 개 없어져도 우리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부분 보시니까요. 일단은 공 5개 사라져도 상관없겠어요. 그렇죠? 여기서는요. 공 4개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라져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요거 2개하고 여기에 2개. 앞에 있는 부분은 또 공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요것도 역시나 공 5개인데 일괄적으로 그러면은 공 4개에 해당되는 부분을 사라지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공 4개를 사라지게 만들고요. 여기도 공 4개. 그쵸? 공 4개. 얘도 공 4개.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게요. 그죠? 여기서도 공 4개. 여러분이 공 4개 그어버리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공 4개. 요것도 긋고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어줘 보세요. 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기본 운임에 해당되는 부분도 가장 싼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워주세요. 가장 싼 게요. 화물철도예요. 그쵸? 2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을 0으로 한번 계산을 해줘 버리면 여기에 있는 이 화물선은요. 100만 원이 되는 거겠죠. 100.
그쵸? 100이 될 것이고 얘는요 얼마가 됩니까? 500에서 200을 빼주니까 얘는 300이 될 겁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공 4개 없애주니까 298, 180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180에 해당되는 부분. 얘는 얼마가 나와요? 얘도 역시 180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와요. 되시겠죠? 요것도 계산을 하니까 25에다가 9를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요거는 계산이 좀 까다롭긴 하네요. 근데 네,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25에다가 9를 곱해주니까 9545에다가 298에서 225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네요. 그쵸? 얘는 225가 나오겠더라라는 거고요.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9327이니까 270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겠더라라는 거죠. 되시겠죠? 그리고 얘는 보니까 90이 나오고 있고요. 얘는 얼마가 나오고 있습니까? 얘도 역시 90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모두 다 계산을 해놨고 위에 있는 이 기본 운임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장 싼 가격을 제로로 해주면서 가격들을 다 낮춰놨어요. 그죠? 여기는 이 두 번째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괄적으로 다 낮춰줄 수 있으면 낮춰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맨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낮춰놨고 0에 해당되는 수치도 지금 제외시켜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쉽게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해보도록 하죠. 100에다가 180, 180, 360에다가 100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360에다가 100을 더해주니까 460이 될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네, 이거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밑에 부분. 얘네들은요 0원이었고 얘는 더해주니까 얼마가 됩니까? 495만 원이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얘는 180에다가 300 더해주니까 480이 됩니다. 계산이 훨씬 수월해지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중에 가장 싼 것은 무엇입니까? 460으로서 화물선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싸요. 따라서 A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화물선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싸게 먹히겠구나. 화물선을 선택해야지. 요게 되는 거겠죠. 되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B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거리가 800이고요. 800km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체 무게는 40톤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적용해가지고 차이값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우리가 공 지워줄 수 있는 것 모두 다 지웠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지워보도록 합시다. 쭉 이 부분 지우고요. 여기서는 지금 공 4개를 지우기로 했고 그리고 가장 싼 가격은 0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각각 곱해줘야 되는 것은 일단 보시면 첫 번째 시계는 10톤당 이다라고 돼요. 10톤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km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를 4, 8에 32, 3,200에 해당되는 부분을 곱해줘야 되는 거겠네요. 3,200. 그쵸? 첫 번째에다가는 그리고 두 번째에다가는 32,000에 해당되는 부분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요. 공 4개씩 지워주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거 지워주고 계산을 하면은요. 이게 얼마가 됩니까? 640이 될 겁니다. 그쵸? 이것도 공 4개 지워주면은요. 640이 될 거예요. 똑같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 4개씩 지워주자라고 했었죠. 공 2개 지웠고 여기는 공 2개 지워주면 32하고 25를 곱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여기서는 2로 나눠주세요. 2, 6, 12, 1은 2, 2, 6, 12가 되는 거겠죠. 여기다 2 곱해주면 50이 되는 거겠죠. 한 번 더 나눠주면요. 2, 8에 16이고요. 여기다 곱해주면 100이 되겠죠. 그래서 800이 되겠더라 라는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800이 됩니다. 그죠? 얘는 얼마가 됩니까? 320에다가 3을 곱해주는 형태인 거죠. 공을 4개 사라지게끔 만들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960에 해당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죠? 이거 지워줄게요 이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공 4개 없애자고 했으니까 320이 되겠고요. 얘도 공 4개 없애니까 320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아래로 싹 다 한번 더해보도록 합시다. 더해주면은요. 이게 계산이 만약에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면 320이 최소값이기 때문에 320을 기준으로 해서 지워주세요. 얘는 0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얼마가 됩니까? 320을 빼주니까 480이 되는 거겠죠. 그죠? 480이 되겠더라라는 거고요. 얘는 얼마가 됩니까? 320을 빼주니까 얘도 역시 320이 되겠더라. 이게 되는 거겠네요.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320을 빼주세요. 320 빼주면 이건 0이 될 거고요. 얘는요. 320을 빼주니까 640이 되고 있죠. 640. 그죠? 그리고 얘는 320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랬을 때 가격을 다 더해봅시다. 얘는 640이고요. 100 더해주면은 740이 되는 거겠네요. 그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해주면은요. 이게 1020이죠. 1020. 1020에다가 0이니까 1020이 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화물수송기가 얘는 그냥 다 0이니까 이게 300이 되는 거네요. 그죠? 따라서 화물수송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B기업은 가장 싸겠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더라. 되시겠죠? 차이값으로 이 문제도 풀어낸 거예요. 차이값을 계산을 할 때에는 공이요 너무 많으면 공도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지워주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가장 싼 가격을 0원 취급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빼주면요 좀 더 작은 수치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계산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차이값으로 계산을 해줘서 답이 2번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다음은 2010년에서 2015년 출생, 사망,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표 보시면은요, 상단에는 이제 연도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좌단에는 각각의 항목들이 구분되어서 나와 있네요. 시계열표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보기에 나와 있겠죠. 1번 보기 보시면은요. 조사 기간 동안 기대 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대 수명에 해당되는 전체를 한번 보시면 되는 거겠죠. 보셨더니 어떻습니까? 기대 수명은 지금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보시니까 감소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옳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남자와 여자의 기대 수명은 매년 6세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볼게요. 일단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빼줘야 되는 부분인 거겠죠? 그쵸? 83.6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76.8에 해당되는 부분. 일단 여기에는 요 1의 자리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7 차이가 나죠. 소수점에서 빼준다 해서 넘겨준다라고 해도 6 이상은 차이가 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빼주면은요 7 차이, 이 1의 자리에서 7 차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것도 6 이상 차이가 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도 역시 7 차이. 여기서는요 얼마 차이가 납니까? 6 정도 차이가 나는데 소수점 부분에서 뒤에서 커요. 다시 이 부분을 지워보면은요. 84.6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78.1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여기는 이 자리를 보면은 6 차이가 나긴 하는데 뒤에는 소수점이 위에 있는 자리가 위에 있는 숫자가 더 크잖아요. 따라서 6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얘도 역시 7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죠. 따라서 6 이상 차이가 나고, 여기서도 역시 6 정도 차이가 나고 있지만 소수점 이하의 그 여자의 그 수가 더 크기 때문에 네, 6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 6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따라서 이것도 역시 옳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3번은요. 조사 기간 동안 매년 총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2010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어난 아이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만이 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망자 수예요. 사망한 사람은 20 얼마입니다. 결국에는 얘네들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요. 플러스가 돼요. 결국에 25만 정도 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태어난 사람은 출생아는 이제 플러스가 될 것이고 사망한 사람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봤더니 증가하고 있습니다. 25만이 증가하고 있죠. 여기에는 2011년에 해당되는 부분도 역시나 출생아 수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대략 22만 정도 증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 빼봤더니 얘도 역시 더 커서 양수예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출생한 사람이 더 많고 죽은 사람은 좀 더 적으니까 일단 플러스가 더 많죠. 증가한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2012년도 증가했고 역시나 2013년도 증가한 사람이 더 많죠. 그죠? 여기는 2015년, 2014년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제 플러스가 된 사람이 더 많으니까 2015년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매년 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옳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2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3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추세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쭉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겠죠. 보시면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죠? 여기서는 감소했어요. 그죠? 2012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3년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또 감소했고요. 여기는 2015년에 다시 한번 증가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계속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겠다라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 문제는 그냥 사실 판단에 의해서 4번이 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5번도 마저 보도록 할까요? 조사 기간 동안 매년 인구수의 증가량은 잠시만요. 뭘 삭제하라는 건지. 조사 기간 동안 매년 인구수의 증가량은 2015년이 가장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수의 증가량이 2015년이 가장 적은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단 플러스된 부분과 마이너스된 부분이 있죠.
요 수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계산했을 때 2015년이 가장 작은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얘는 25만 정도. 그쵸?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얘도 22만 정도. 22만이 좀 안 되네요. 그쵸? 요것도 마찬가지로 얼마입니까? 22만이 또 안 되고 있고요. 그죠? 얘도 얼마입니까? 얘는 17만 정도 되네요. 그쵸? 17만 정도 되고 줄어들었어요. 얘도 역시 17만이 조금 안 되네요. 그쵸? 또 얘는 얼마입니까? 16만 정도? 얘도 16만? 16만 2천? 16만 3천? 요 정도 되네요. 따라서 16만 정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증가 수치가 작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5번도 옳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답은 여기는 4번이 되겠더라라는 거 4번이 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요.